예, 제 옆에 이성만 국회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요즘 이성만입니다. 마음고생 심하시죠? 뭐 마음고생을 이제 심한 거는 이제 단계를 이제 넘어섰고, 아, 그래요?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정리하고 그다음에 의미 있게 갈 거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지금. 그 문제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왔죠? 예, 국회 넘어왔습니다. 그럼 이제 표결은 언제 해요? 7월 12일 날 아마 하게 될 것 같아요. 6월. 아, 6월 12일. 얼마 안 남았네요. 한 열흘 정도 이상 남았죠, 그래도. 11일. 자, 그럼 이성만 의원께서는 지금 저희 방송에서도 나와서 얘기하셨고 또 촛불 집회에서 나가서 얘기하셨고 이 검찰과 싸우겠다 그러셨는데 예, 예.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보냈단 말이죠. 네네. 검찰에서. 예, 예. 자, 이 문제 어떻게 싸워 나가실 생각입니까? 일단은 이제 투명하게 네. 이 문제를 갖다가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알려주고 네. 객관적인 판단을 받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네. 제가 이제 뭐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얘기를 듣고 네. 제가 제 범죄 사실 여부를 지난번에 와서 방송을 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정리를 했어요. 아, 그래요? 상세하게 정리를 해서 그 다음날 제가 기자회견을 자청을 예, 했습니다. 맞습니다. 소통관에서. 그래서 이게 내 범죄 사실이 이건데 나는 그거에 대해서 이런 점은 틀렸고 이런 점은 내가 항변을 하고 있다. 근데 항변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이 구속을 해서 수사해야 된다 그러면 뭐 검찰이 얘기하는 건 100% 옳은 것이고 피의자는 저항하면 전부 다 구속돼야 네. 되는 그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얘기를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시간 지나지 않아서 구체적인 체포영장 이 이제 제가 이제 받았습니다. 그거를. 네. 그 동의서가 넘어오면서 거기에 이제 제 범죄 사실이 쭉 있잖아요. 그 범죄 사실이 있는 것 중에서 이제 내 피의 사실 문제는 이제 지난번에 기자회견 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빼고 그 다음에 그 증거인멸에 대한 부분. 네. 그래서 제 피의 사실 플러스 증거인멸 관련된 내용을 제가 전부 다 공개를 했어요. 공개를 하고 지난번 피의 사실에 대한 부분을 한번 설명했으니까 빼고 증거인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보여주고 그거에 대해서 부당하다. 뭐 어떠한 증거인멸을 했다라고 하는 어떤 가능성이나 실제 이런 게 있었다라는 걸 제시하지 않고 네. 우려가 있다. 그렇게 예상할 수 있다. 이런 것만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그 증거인멸의 우려라고 보고 구속을 한다면 뭐 구속 안 될 사람이 없죠. 네. 검찰이 조사하면. 그래서 그 문제를 또 제가 이제 입장문을 통해서 그걸 공개하고 또 제 입장도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제가 저항하는 방법은 네. 일단 투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보자. 투명하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런 투명한 가운데서 어떤 게 참진이고 이 진짜 검찰이 무슨 의도로 이렇게 하느냐 이것을 이제 설득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이번 체포 동의안 처리 문제는 단순히 뭐 제가 이게 뭐 구속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를 따지는 게 아니라 그렇죠. 따지는 게 아니라 검찰이 생각하는 근본적인 의도는 뭐냐 이제 그거를 알리고 그다음에 국민적 동의를 받고 그런 동의하에서 국회에서 결론이 날 수 있도록 하는 것 네. 그것이 제가 이제 두 번째로 추진할 내용입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싸움을 하고 계시다. 아이 그럼요. 민주당 동료 의원들도 좀 지켜보고 있겠네요. 아이 그렇죠. 그래서 자기네 일이 될 수 있거든. 뭐 그런 문제도 있지만 이제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자리 자체가 뭐 이 정책적인 뭐 이런 부분도 있지만 정치의 민주화를 지키고 민주화를 진전시켜야 되는 책무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민주화의 위기가 있다고 한다면 또 국회의원들은 당연히 네. 분연히 일어나서 누구보다 앞장서서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지금 강조하고 있죠. 네. 물론 자신의 문제지만. 네, 자신의 문제지만 하여튼 이것도 참 뭐냐면 아니 지금 피의자로 되셨나요? 어떻게 됩니까? 피의자죠. 피의자예요? 예, 피의자로서의 저항권이란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자기가 변호하는 권한이니까. 아니 그래서 제가 이제 촛불 집회 때도 이거를 예.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이제 사법적인 차원에서 바라볼 수 있어요. 이 죄를 졌냐 안 졌냐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재판장에서 그렇지, 서로 법원에서. 공방을 좀 해서 누가 참이다라고 하는 것을
판결을 통해서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판결을 받아서 예. 내가 죄가 있다면 당연히 책임져야지. 그렇지. 그걸 그 재판장에서의 판단을 누가 부정을 하겠어요. 그게 첫 번째고. 그래서 이제 그거는 만약 죄가 있다면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그거는. 그리고 저도 그게 유의미한 뭐 판결이 나와서 내가 죄가 크다 그러면 당연히 정치 은퇴해야지. 네, 뭐 그런 그렇지. 사람이 정치를 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고요. 두 번째. 그다음에 플러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범죄 사실을 이용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판단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거 좀 자세하게 해주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 검찰청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대통령 지휘하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대통령도 선출직에 의해서 되는 것이고 또 특정 정당에 소속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사 과정이 정파적인 이해관계를 조절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건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거는 전혀 사법적 정의와 문제와 상관없이 네.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깊이 있는 좀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국민 중에서 이번 사건은 특별히 정치적인 사건이에요. 내용 자체도 당내 경선이라는 정치적인 행위에서 이루어진 거고 네. 당내의 문제를 이거를 검찰의 잣대로 잡는 것도 정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떤 의도로 하고 있느냐? 우리 국민들 다 알고 있어요. 내년 총선을 겨냥해서 유리하게 끌고 가려고 한다는 거 이거 부정하는 대한민국 국민 계십니까? 네. 그러면 이번 사건의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한다는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의 더 개별적인 또 다른 판단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두는 것은 사법부가 어차피 판단할 사법적 정의를 국회가 사전적으로 사법적 정의를 판단한다는 건 그건 우습잖아요. 예? 그것보다는 이것이 정치적인 행위로 이루어질 것이냐 아니냐라는 그런 차원의 문제를 판단하는 게 의원님께서는 중요합니다. 그것이 하여튼 뭐 실제상에 있어서 그게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그건 법원에 그건 당연히 그 책임을 그러나 져야죠. 이 사건은 의원님을 지금 체포영장을 뭐 보내고 지금 뭐 기소하고 이런 사건을 기소하겠다라는 것은 이것은 정치적인 거다. 정치적인 문제죠. 정치 검찰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 검찰과 싸워 나가겠다. 그렇죠. 그런 말씀이신 거예요. 아니 과거에 우리가 뭐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네. 박정희 정권 때나 뭐 전두환 정권 때 수많은 민주 인사들이나 또는 우리 민주화 운동에 관련된 정치인들을 올가맬 때 사법적인 이유로 올가맨 겁니다. 올가매고 그거를 통해서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을 한 맞죠. 거예요. 예, 맞아요. 예. 예. 그것이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나중에 감옥 보내고 예. 뭐 구속하고 기소 예. 다 했어. 그러면서 그러나 그건 정치적 사건이었지. 정치적인 사건이 된 겁니다. 뭐 인혁당 사건이든 뭐든 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것도 내부적으로는 사법적으로 문제 있는 건 따지라는 거예요. 그건 따져서 그 문제를 삼아야죠. 그걸 어떻게 조사를 안 하고 내버려 둡니까? 근데 이거를 언론에 흘린다든지 또는 언론에 흘려서 여론을 호도해서 정치적인 이득을 목적으로 한다든지 향후 총선에 있을 선거 결과를 염두에 둔다든지 이러면 이거는 다른 차원의 문제죠. 네. 그래서 두 가지 문제를 개별적인 사안으로 이해를 하고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할 건가를 생각을 해줘야지 이 사법적 정의 때문에 후반전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이 묻어서 가면은 그때는 또 다른 민주화의 우기가 계속 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언제입니까? 6월 12일 날 이제 국회에서 네. 그게 동료 의원들이 어떻게 할지는 뭐 결과를 봐야겠지만은 자,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개인의 문제를 통해 갖고 이 정치 검찰들이 이거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활용하고 또 윤석열 정권을 지키기 위한 하나로서 국회를 탄압하는 건데 의원님 말씀에 따르면은 야당을 탄압하는 거죠, 완전히. 예. 그런데 그것이 이제 사실상 그것이 의원님 개인한테 왔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죠. 참 그게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래서 싸워 나가시는 건데 그 이후에 예를 들면 의원님의 개인의 결백을 주장하고 정치 검찰의 부당성을 얘기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영역인데 실제 정치 검찰하고 또 한판 붙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붙고 있잖아요. 아니 그건 개인의 문제고 실제로 이들의 행태에 대해서 고발하고
그래야만 의원님 문제도 풀리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피의자 신분이니까 피의자 신분으로서 제가 주장을 할 수 있지만 뭐 누구를 고발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건 것은 아니고 아직은 좀 빠른 것 같고. 아니 행안위시잖아요. 행안위 행정안전위원회. 네,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제가 이제 그 의정 활동하는 건 하는 거고 요 사안에 국한적으로 보면 사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공개 우리 국민들이 좀 판단해 보십시오. 공개하고 공개된 재판장에서 나 재판을 받겠다. 피하지 않고 거기도 증거를 제시하고 나도 논증을 제시하고 그래서 싸우겠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정치적인 영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한테 결국 이러한 과정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제가 진짜 죄송하지만 이 사법적인 문제로 인해서 우리 정치적인 민주화를 더 씌워서는 안 된다라는 차원의 문제를 계속해서 강조해 나갈 생각입니다. 제 얘기를 의원님 문제 어느 정도 일단락되면은 그 다음에는 당연히 정치공천 이놈들아. 당연히 그 문제는 싸워 나가야죠.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한 제가 자료도 다 축적을 해서 네. 뭐 향후에 이제 백서도 만들 수도 있고 하나의 이것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네. 추후에도 자료로 남기고 이거에 관여됐던 사람들에 대한 문제도 한번 검토를 해야죠. 네. 실질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 참 이 민주 탄압이라고 하는 엄청난 행위가 사실 공무원들이 한 거예요. 검찰이 한 거고 그렇지. 또 경찰이 한 거고 또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특수한 몇 사람 외에 뭐 이근한 고문을 했다는 이근한 경감 몇 사람 외에는 공무원이 자기 일 하다가 네. 정권에 충성하느라고 그렇게 했나 보다라고 네. 생각을 해온 거예요. 그래서 정치 세력에 대해서는 즉 그 민주화를 탄압한 정치 세력에 대해서는 분명한 단죄를 했지만 뭐 다 감옥 갔으니까 기본적으로 그 밑에 하수인으로 일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그동안 다 묵인을 해서 넘어온 겁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나라 민주화의 과정은 이제는 이게 세상이 바뀌게 되면 이 문제를 따져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공무원들도 검찰들도 경찰들도 자기의 가지고 있는 책무의 엄정함을 알고 올바른 판단을 하고 네. 올바르게 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정치위원회 하나만 제가 여쭤볼게요. 예. 행정안전위원회 계시니까. 네네. 행정안전위원회가 좀 위원장 문제로 좀 잘 안 돌아가요? 어떻게 돼요? 이제 행정안전 장제원이 그만두는 거 아니에요? 예, 그만두죠. 예, 과방위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러면 과방위원장으로 가고. 결정이 됐죠. 됐어요? 예, 어제 결정이 됐죠. 근데 민주당 추천의 행정안전위원장은 지금 없어요, 그럼? 그거는 뭐 민주당 의총내에서 결정을 할 텐데 뭐 정리되겠죠. 예. 아직 일부러 홀딩하는 건 아니고요.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뭐 제가 이제 민주당이 당원이 아니지 아니시지? 않습니까? 무소속이지? 그러니까 제가 의총에 참석을 안 해서 그 내용은 모르겠는데 곧 정리가 되겠죠. 뭐. 예. 지금 행안위에서 지금 예를 들면 경찰에서 뭐 이상한 거 펩사이스인가 뭐 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현재 집회 시위 자유를 제한한다 그러고 그리고 현재 집회를 다 불법 집회로 완전히 낙인 찍어버리고 이런 부분들도 행안위에서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당연하죠. 그래서 이제 그 경찰의 이제 태도에 좀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 또 이번에 저 광양에 있는 금속노련 전처장이 맞았잖아요. 피가 흘리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경찰이 그렇게 과격하게 뭐 진압을 맞아요. 하거나 그런 거 그 다음에 폭력을 행사하거나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근데 점점 더 그게 강도가 조금씩 높아지는 거예요. 맞아요. 제가 그런 점을 좀 느낄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국회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제 맞서 싸워야 되는데 결국 이렇게 되면은 그게 민주노총이나 뭐 지금 현 정권에 대해서 저항해서 같이 다투고 있는 그런 부분뿐만이 아니라 네. 일반 국민에게도 그 폭력이 그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맞아요. 우리가 70년대, 80년대 생각하면 경찰서 그러면 얼마나 무서워했어요. 맞아요. 경찰서 간다 그러면 무서워했는데 90년대를 지나서 2000년대, 2010년대를 넘어서면서 경찰이 친근한
나를 보호해 나를 보호해주는 사람으로 인식이 바뀐 거예요. 네. 그러다가 이제 사실 다시 과거로 퇴행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국민 여러분께서 이게 내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고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경찰이 과격해지고 폭력화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성찰이 필요하고요. 저도 이제 행정안전위원으로서 이 문제는 계속해서 따져나갈 생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민주당 의원들 혹시 통화 요즘 안 하십니까? 뭐 이제 좀 친한 의원들하고는 좀 통화도 뭐라 하고. 그럽니까? 고생한다고 그런 얘기 합니까? 예, 뭐 고생한다, 뭐 마음 고생이 심하시죠,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뭐 저는 뭐 이게 뭐 제한테 주어진 사명이 아니겠느냐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 당당하게 네. 모든 걸 공개해 가면서 부당성을 지적하고 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쁘실 텐데 지금 뭐 눈꽃 뜰 새 없이 바쁘실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네, 우리 저 오늘 이성만 의원님과 함께 유용한 뉴스 코멘터리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내일 우리가 이제 금요일이죠. 내일도 저희들 여러 가지 코너를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그 민중공동행동 대표인 박석원 대표가 나오시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김영민 목사도 나오시고요. 지금의 돌아가는 상황이 진짜 심상치 않은데요. 우리 박성원 대표께서 여러 가지 문제를 관여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 문제에 내일 아마 시청해 주시면 여러분들 흘러가는 흐름이라든가 우리가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를 알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대중민주주의와 함께 힘차게 출발하는 유용한 뉴스 코멘터리 오늘 고생하고 계시는 이성만 국회의원과 함께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